권력,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잃게 될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셰익스피어의 가장 치열한 정치 스릴러 존 왕입니다. 그 잔혹한 권력 쟁탈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무엇이 왕을 왕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희곡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혈통만으로 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힘으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영국 왕좌를 둘러싼 끔찍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 왕이 잉글랜드의 왕좌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의 왕관은 위태롭기 짝이 없죠. 바로 그때 프랑스에서 대사가 도착하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메시지가 바로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갈등의 구조는 아주 명확해요. 한쪽에는 현재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존왕이 있습니다. 강력한 소요우를 내세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어린 조카 아서 왕좌가 있어요. 사실 혈통으로만 따지면 아서가 훨씬 더 정당한 계승자입니다. 진정한 왕족이죠. 게다가 아서의 뒤에는 막강한 프랑스 왕이 떡 버티고 있으니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심지어 존 왕의 어머니인 엘리노 왕비조차 알아요. 자기 아들의 왕위 계승권이 사실은 좀 약하다는 걸요. 둘만 있을 땐 솔직히 인정하죠. 우린 저당한 권리보다는 힘으로 버티는 거야. 바로 이게 이들의 가장 위험한 비밀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와중에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한 가족의 재산 다툼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분쟁 속에서 이 연극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이고 또 가장 냉소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필립 포컨브리지라는 인물인데요. 그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 위대한 영웅 사자심왕 리처드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갑자기 그의 앞에 선택지가 놓입니다. 안정적인 가문의 땅을 상속받고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당장 가진 건 없어도 왕의 핏줄이라는 명예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의 선택은요, 정말 단호합니다. 형님, 땅은 당신이 가지시오. 나는 내 운을 시험해보겠소. 망설임이 없어요. 부유함보다는 왕족의 피를 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사생아 리처드경이라는 기사자기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관객들을 대신해서 이 위선 가득한 궁정의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주는 아주 통쾌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무대는 프랑스의 앙제라는 도시의 성벽 앞이에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서로 으르렁대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정말 골치 아픈 건 성 안의 시민들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성문을 열어줘야 하는 걸까요? 누가 진짜 왕이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결국 한바탕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승부가 안 나요. 양쪽 다 자기가 이겼다고 우기는데 앙제 시민들이 보기엔 아닌 거죠?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오직 진짜 확실한 왕에게만 성문을 열어주겠다. 정말 똑똑한 처사죠? 이렇게 상황이 막히자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정략 결혼이죠. 존 왕의 조카 딸인 블랑슈와 프랑스의 루이 왕자를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자는 거예요. 결국 아서 왕자의 왕위 계승권은 이 결혼 지참금처럼 거래되어 버리고 그렇게 전쟁은 어이없게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사생화는 정말이지 역겨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미친 세상, 미친 왕들, 미친 협상이야! 하고 외치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맹세니 충성심이 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이득 앞에서는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지는구나.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 그 이기심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해타산, 원어로는 커머디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는 기술이에요. 명예, 충성, 신념 이런 것보다 내 이익이 먼저라는 거죠. 바로 이 이해타산이 이 연극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아주 냉소적인 진실인 셈이죠. 하지만 이 어설픈 평화, 정말 딱 한순간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황의 사절인 판돌프 추기경이 나타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은 존 왕을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왕에게 무서운 최후 통첩을 날리죠. 당장 잉글랜드를 공격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똑같이 파문될 줄 아시오. 프랑스 왕은 이제 정말이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방금 존 왕과 맺은 평화의 맹세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오랜 서약을 지킬 것인가? 결국 그는 새로운 사돈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줄 종교를 택합니다. 그렇게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전쟁이 다시 불붙게 되죠. 다시 시작된 전투의 승자는 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눈엣 가시였던 조카 아서 왕자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죠.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연극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둡고 비극적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존 왕이 어떻게 휴버트라는 신하를 구슬려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지 보세요. 처음엔 나의 좋은 친구라며 온갖 아첨을 다하죠. 그러다 슬쩍 아서를 가리키며 내 길을 가로막는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묻죠. 내 말 알아듣겠나? 직접적으로 죽여라 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죽음, 이 한 단어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정말 무서운 화술이죠. 휴버트는 처음엔 왕의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순진무구한 어린 아서 왕자를 마주하니 차마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아서를 살려주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왕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휴버트가 자신을 살려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서는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성벽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맙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고였죠. 존왕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가 사라졌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천만에요. 아서의 죽음이 사고였던 아니든 바로 그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왕국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동 속으로 빠져드는 그야말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존 왕이 아서를 죽였다고 믿게 된 귀족들은 줄줄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 반란군들은 심지어 프랑스 군대를 잉글랜드로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흉흉한 소문과 예언에 떨고 존 왕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엘리나 왕비마저 세상을 떠나죠. 설상가상으로 어떤 예언자는 존이 승천일에 왕관을 내려놓을 거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존 왕은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교황 사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왕관을 바쳤다가 다시 돌려받는 굴욕적인 의식을 치르죠. 예언을 자기 손으로 실현시켜버린 셈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혼돈의 바퀴는 멈출 수가 없었죠. 결국 연극은 존 왕의 비참한 죽음과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잉글랜드의 모습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지도자가 원칙보다 권력을 우선할 때 그 끔찍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 통제되지 않는 야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